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또 시장의 주도주를 분석해보는, 깊게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천의 의미는 절대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이어가는 섹터는 바로 가스 관련 종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가스 관련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고 전 세계적인 자원 전쟁이 지금 한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성장주인 IT라든가 BT 테크놀로지 일명 테크놀로지는 완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오죽하면 태조 이방원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도 자원 전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원 부분에서의 대장주 1위 기업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전에 대우 인터넷이었죠. 포스코 인터라는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이제 거의 40조에 육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만 20조 원 이상을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높게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뭐 8천억 정도 이상에서 1조 정도 이상의 영업이익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은 250%로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재무 구조가 아주 우량하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 포스코 인터는 조금 힘든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2분기에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이 트레이딩 쪽에서 많이 발생했고요. 뭐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 좀 늘어나는 모습도 좀 보여줬고요. 영업이익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레이딩과 에너지 이쪽에서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매출액만 보시게 되면은 이 요쪽 LNG 작년에는 이제 그쪽 좀 부진했었고 올해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가스 판가가 올라가고 환율 효과 등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미얀마 가스전이 가장 대표적이죠. 미얀마 가스전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영업이익에서 가스전과 그리고 이제 이런 무역 쪽에서의 증가가 많이 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얀마 가스전 판매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유가가 올라가고 판가도 가스 판매가 주황색이죠. 가스 판매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유가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가스 가격은 오히려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함으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해야 되고요. 포스코인터는 특히 이제 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이제 LNG 장기 계약도 맺어 나왔고요. 뭐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에 이제 성장 전략으로 보시게 되면은요, 포스코 EMP를 통해서 뭐 인도네시아 쪽에 탐사 확보, 매장량 확보를 좀 할 거로 판단이 되고요. LNG 요거 이제 좀 더 늘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소가 있어요. 수소 사업 부분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곡물 사업이 있어요. 우크라이나라던가.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좀 숨통이 트이면서 다시 좋아지고 있겠죠. 팜농장 인수하고 있습니다. 면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있어요. 포스코인터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들은 구동 모터 여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수주도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로서는 흑연이라든가 응급제 원료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배터리 재활용, 전처리 투자, 뭐
이쪽이 미래도 성장 동력으로서 좀 시장의 핵심 쪽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동안은 참 어려웠지만 포트폴리오가 이제 들어서 빛을 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비중을 변화를 보겠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보시게 되면 이제 에너지 쪽에 너무 치우쳐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매출 비중에 중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에너지가 비중,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늘어나는데 사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좀 줄었어요. 그리고 전년 비해서는 늘어나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 이쪽 트레이딩, 무역 쪽도 좀 증가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타 쪽에서도 오히려 지금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가스전도 상당히 중요하고, 자, 이 포스코 인터의 주주는 포스코입니다. 62%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5% 가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그 역사를 한번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 포스코 인터는 참 복잡한 그런 역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름이 대우 그룹이었죠. 그래서 우리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상사 그룹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모태가 바로 이 예전에 대우 인터내셔널이고 지금 현재의 포스코 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7년도에 설립해서 최초의 한성실업의 사원이었던 김우중 회장이 세운 대우실업이라는 회사가 모태죠. 그리고 원단을 수출하기 위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973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1977년도 그때 이제 바로 이제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예전에 이제 그 대우 빌딩 있죠. 예, 거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도 이후에 국내 최초로 10억 불 매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82년도에는요, 또 한때 서울에 있는 강남의 지하상가, 요것도 이 포스코 인터가 과거에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중반 들어서게 되면서 대우전자로부터 영상사업부를 또 양수를 받게 됩니다. 외국을 키워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IMF가 터집니다. 97년도에 IMF가 터졌고요. 이후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수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대우차에 양도를 하고 영상사업부, 이 영상사업부 같은 경우는 동양그룹에 또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도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무역 부분만 따로 띄어서 이제 바로 그때부터 대우 인터내셔널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02년에는 강남 지하상가 있죠. 요거를 서울시에게 이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요때 이제 2004년이에요. 2004년도에 바로 이제 이 미얀마 해상 여기 있는 세 곳입니다. A2 강구에서 가스전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대우 인터내셔널 때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인터로 가면서 계속 미얀마 가스전이 얼마큼 매장량이 있느냐 또 시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에요. 2010년도에 이제 대우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으로 인수가 되게 됩니다. 그 당시 매수 금액이 한 3조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비해서 보면은 주가가 많이 밀려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 입장에서는 좀 손실을 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대우백화점, 요거를 이제 롯데백화점에 양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이제 송도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에는 포스코 PNS라는 기업을 합병을 했고요. 그리고 철강 사업부를 넘겨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바로 이제 포스코 인터라는 사명을 변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한 지가
3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자꾸 포스코 대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포스코 인터로 사명이 변경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2021년입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미얀마에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군부 독재가 차지하게 되면서 학살도 이루어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얀마 가스전이 이 군부 독재 지원 자금으로 쓰인다 그래가지고 국제사회에 좀 비난도 받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뭐 포스코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올해입니다. 올해 2022년도에 바로 최근이죠.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하게 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룹 내 에너지를 총괄하는 그런 사업이 됐고요. LNG 발전 다각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LNG를 시추부터 해서 생산까지, 개발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그런 이제 그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소라든가 재생에너지 사업까지도 한꺼번에 다 이제 통합한 그런 흐름으로 발생이 됐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이제 에너지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열사는 뭐 다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해외 법인이고요. 그 외에 이제 철강 관련된 업체 중에서 포스코 모빌리티라는 회사의 지분을 또 100%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번 뉴스를 또 볼게요. 최근에 이제 중요하죠. 이제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과거는 과거고 현재의 이제 뉴스가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곡물 그 터미널 또 수송이 재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코엔터가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이 곡물 터미널이 이 폭격이 작은 부분 여기하고 굉장히 좀 가까이 위치해 있다는 거죠. 한 20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우사가 되고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또 태풍 때문에 포스코의 뭐 공장들이 많이 좀 화재도 나고 이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친환경차의 핵심 부품이죠. 바로 구동 모터 부분입니다.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이 모터 있잖아요. 이 모터, 이 모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멕시코 부근에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 부분에서 4천억 정도, 그러니까 5천억 정도 되겠죠. 4억 달러 정도의 수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호주 세넥스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가스전 사업 확대되는 거죠. 미얀마뿐만 아니라 이제 호주 지역에 있는 가스 여기에도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요, GS 칼텍스가 또 팜 오일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이런 바이오 사업에 진출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스코 인터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에너지로 지금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부를 계속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어느 순간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휴전을 한다.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무조건 도네츠크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자기에게 병합을 하려고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는 절대 줄 수 없는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천연가스의 어떤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는 유럽에게 가스를 무기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평화 무드가 잠깐 나온다. 이러면 일단은 매도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요 지점이 올라오다가 여기서 요게 이제 천연가스 때문에 올라왔고 여기서 올라온 부분이 뭐냐면 이게 바로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항상 많이 오르면 조정이 나오게 되겠죠. 자, 조정이 나올 때에
저점 여기 정도에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5,00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가 매수를 한다라면은 25,000원 선 정도가 좀 안정적인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28,000원대의 아주 역사적인 또 저항대로 지금 매물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그러니까 28,000원 돌파 여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한번 밀린 겁니다. 근데 뚫지 않고 밀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뚫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은 특히 천연가스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내려왔다가 한번 다시 올라간다고 한다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을 한번 통해서 보게 되면 요 가격을 한번 돌파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33,000에서 35,000원, 즉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현재 영업이익이 1조로 간다라면 못해도 시가총액은 4조에서 5조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인터의 최대 목표치는 33,000에서 35,000까지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에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